반갑습니다. 11월에 로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벌써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쳤는데 길지 않은 영상을 통해서 대표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흐름과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빼놓지 않고 다 다뤄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진행을 할게요. 일단 한번 화면 바라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위에 쪽에 있는 거, 여기가 이제 교과서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 교과서 부분이 여기까지 상대적으로 세 문제, 한 문제, 뭐 한 세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항의 개수는 10문제를 넘기진 않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EBS 부교재죠. EBS 부교재에서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요, 그 다음 화면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도표로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출제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관 내에 있는 초당고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고, 초당고와 백경고는 둘 다 약 70% 정도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1등급 컷이 뭐 한 80 정도 찍힌다 하게 되면은 이거 70%만 다 맞추고 나머지 교과서는 다 찍어서 한 반타작만 해도 1등급에 거의 근접한 그러한 점수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교과서는 조금 등한시도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 화면을 한번 바라보시면 물론 이제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부분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게 된 그 백현고등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바라보시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중이고, 여기는 이제 하, 그리고 또 여기는 전부 다 중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방금 전에 촬영을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교재에서 나오든 교과서에서 나오든 문제 하나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맞춰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굉장히 90점 후반대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90점 후반대로 잡히게 되었을 때 1등급 컷이 하나라도 자칫 잘못 틀리게 되면은 1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한두 개 틀려서 2등급으로 나온 친구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했을 때 3개 정도 틀리게 되면은 90점 초반 내지는 80점 후반이었을 때 전부 다 3등급에 해당하게 되죠. 3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인서울에는 수시 원서를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너무나 이렇게 쉽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이야? 등급 컷이 너무 높아요. 등급 컷이 너무나 높은 학교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등급을 갈라냈었던 그런 핵심적인 문항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죠. 1등급을 가르는 건 얘들아, 논리적 독해력 그리고 유기적인 어떤 독해력, 즉 수능 기반에 우리가 학습을 해서는 안 돼. 내신에서는 결국 서술형과 어디에서 판가름이 난다? 어법에서 무조건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백형고에서 그나마 난이도를 조금 줘서 서술형을 출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길이가 긴 문장들을 가지고 서술형을 출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에 대한 변형은 없어요. 지문 변형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맞추지도 못하죠. 왜냐?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랍어를 이렇게 글자 쓰여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게 글자인지 아니면 그림인지 제 눈엔 도저히 판가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어렵더라고. 그거를 달달달 암기를 한다라고 한들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시가 전체적으로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저 또한 그 아랍어 시험을 온전하게 무조건 모등자고 완벽하게 다 영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어법과 서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학습을 해오기는 해왔지만 요거 살짝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내지는 기말고사라고 하게 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범위가 딱 있죠. 범위 내에 존재하는 그 문법 항목 이외에는 다른 건 절대 출제가 안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중학교 시험에서는 가정법이면 가정법 혹은 수동태면 수동태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출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고등학교 우리 시험 대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꾸준하게 계속해서 풀어가겠지만은 20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수동태가 등장하기도 했고 21년도 중간고사 때는 1학기 중간고사에는 관계 대명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에서는 관계 부사와 가정법이 출제가 되고 그냥 개판이에요. 아무거나 막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범위만을 순간적으로 그 단기간에만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해서 매번 시험을 보다가 이번엔 도저히 뭐가 등장할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시험에 딱 등장을 했네. 갑자기 문장이 영작이 될리 만무하며 더불어서 내신 준비 기간에도 그전에는 가정법 문제만 수십 문제, 수백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가정법을 전혀 몰랐어도 시험을 볼 때쯤 되면 그놈의 가정법 하나는 온전하게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내신 대비 교재를 받아봤더니 내신 대비 교재는 실제 시험과 굉장히 흡사해야만 하잖아. 근데 실제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는 내신 대비 교재 내에서도 온갖 문법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문제를 거의 찍고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내신이 완전 폭삭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은 우리 겨울방학 때 뭐만 했습니까? 문법만 했죠. 과제 뭐만 했어요? 내신형, 서술형 문제만 했죠. 결국에 니들이 지금 마주하게 될 문제를 우리는 남들보다 한 달, 두 달 더 빨리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기출 문제집을 조금씩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데 정말 다행히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어법 문제는 이제 잘해요. 잘 맞추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나도 뿌듯한 순간들인데 아무튼 봐봐 결국엔 이런 문법과 영작 서술형 가지고 내신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해나가면 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중학교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보시면은 어법이 뭐가 나올지도 몰랐는데 막상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법상 옳은 거 모두를 다 고르래. 하나, 두 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 막 세 개씩 골라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이걸 했었어야 된다고.
우리는 해왔고, 또 어법이 뭐가 틀렸는지 찾아내는 것도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데, 세계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찾았다고 한들 뭐 하래요? 찾아서 바르게 고치래. 그냥 딱 직관적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떻게 고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틀린 거는 같다. 왠지 올바르게 쓰이진 않은 것 같아. 그게 객관식이었었는데 이제는 다 찾아내놓고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돼. 올바른 형태로. 결국에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말했잖아. 고등학교 대신 문법 시험이라고. 어법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1주차에도 우리가 해왔던 대로 어떤 문법이 등장할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선생님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네, 저도 고백합니다. 몰라요. 예측이야 하겠죠. 근데 그건 예측인 거고 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다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죠.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1주차 때 어법에 대한 체계화뿐만 아니라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한 어법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1주차에서. 그리고 이제 어법 심화 단계로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내지는 부교재 안에서 우리가 어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해서 치고 나갈 겁니다. 계속 심화 어법이고 이제 5주차와 6주차가 딱 되었을 때는 마무리 정리하셔야죠. 1주, 2주, 3주, 4주 한 달 정도 더 훈련을 하고 그 훈련하는 과정 안에서 내신 범위에 대한 것도 다 정리가 끝났다고 하게 되면은 학교 시험 문제랑 거의 싱크로율 100%에 해당하는 제가 직접 준비한 그 문제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일단 체험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피날레로서 실전 모의고사를 마지막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내신 대비를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내신 대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제가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를 제외하고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모든 학원은 아마 수능 공부를 했을걸요. 근데 내신 대비 끝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 모든 학원들이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었던 그 내신형 문제랑 똑같은 거를 다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신 한 달 먼저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2달 먼저 하면 여러분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설프게 모의고사 준비하고 나서 내신 조지고 나서 후회할 거야?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는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정말 잘해왔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었던 그 방향에서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잘해왔고요. 남은 5주에서 6주 동안 더 잘해가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준비할 거라는 거 결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무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왔으니까 해오던 대로 잘해갑시다. 아시겠죠? 네, 백경고 화이팅!